자, 이번엔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 시간입니다. 1회, 시즌2의 1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위한 확률과 통계, 지금부터 2, 3점짜리를 빨리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뿅! 자, 23번 보니까 일단 H라는 놈을 계산할 수 있니? 물어봤어요. 끝날 때 뭘로 끝났으니까? 2로 끝났으니까 컨비네이션 2로 바꾸자. 그런 다음에 둘이 더하면 얼마야? n 플러스 2죠? 거기서 1 빼니까 n 플러스 1. 그 놈이 얼마다? 21이다. 요 뒤에가 숫자로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컨비네이션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n 플러스 1 한번 써주시고 하나 작은 거 써주시고 그 놈을 2로 나눈 것이 얼마다? 그렇지, 21이다. 이렇게 뭐 대충 그냥 n에다가 뭐 이렇게 박아도 되긴 하는데 꼼꼼하게 하려면 이렇게 둘이 곱해서 42를 만들면 되고요. 42는 두 놈을 곱해서 42가 되는 걸 머릿속으로 하나 탁 떠올리면 7, 6에 41. 그쵸? 따라서 작은 쪽이 누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6 이렇게 체크합니다. 24번 보니까 숫자가 0부터 4까지 숫자가 0부터 4까지가 있는 왜 이래? 지웠는데 색칠이 되고 있네요. 자, 좋습니다. 그럼 0부터 4까지 중에서 중복을 허락했다. 그리고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을 했다. 모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선택할 때 선택한 수가 3000보다 크고 싶다. 그럼 여러분 3000보다 크려면 일단 3으로 스타트하는 숫자를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뚜시 4로 스타트하는 숫자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뚜시 그럼 3으로 스타트하는 숫자 3을 여기다가 썼어. 뒤에다 3 쓰면 안 되니? 그런 거 없죠. 0 쓰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4까지 총 5가지가 있으니까 5가지로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5가지로 숫자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체 경우는 그냥 4자리수를 만드는 거죠. 4자리수를 만드는데 요 앞에 0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 쓸 수 있는 게 4가지가 되고 그 다음 5가지 뒤에는 아무거나 다 쓸 수 있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답을 깔끔하게 내고 싶은데 답을 내려면 분모에다가는 다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써놓기만 하는 거죠. 약분 되겠죠. 따세.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놈을 더하면 되니까 2 곱하기 5 이렇게 한단 말이야. 선생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없어지는데요. 2분의 1인데요. 자, 보기 있습니까? 없네요. 뭐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미안. 그러니까 3000보다 크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3000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뭘 빼줬었어야 돼? 하나를 빼줬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하나를 빼준다? 그치? 하나를 빼줘야죠. 여기 000 하나 빼줘야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구한 이 순서상 중에서 300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빼준다. 됐죠?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답을 깔끔하게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하나를 빼주는 거 맞죠? 지금 3000보다 커야 되니까 3000 빼주면 되잖아. 3으로 스타트하는 놈 중에서 3000을 빼주면 되니까 하나를 빼준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5 곱하기 5니까 5에 3승 125잖아. 2배 하니까 얼마예요? 250. 250에서 1 빼니까 249.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얼마였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20이죠? 이렇게 하면 100이죠? 500. 500분의 249. 답은 2번 있네요. 그쵸?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내면 됩니다. 사실 여기가 2분의 1이었어, 얘들아. 2분의 1이었나? 아니야. 여기 2분의 1 넣으려다가 2분의 1 넣으면 선생님처럼 2분의 1로 계산하는 애들 있을까봐. 너무 낚시잖아요. 그쵸? 낚시 문제를 냈다가 여러분한테 돌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낚시를 피해서 보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25번. 아래 그림과 같이 6개의 의자가 놓여있다. 여기에 5명이 둘러앉고 싶대요. 왜 5명으로 했을까? 6명으로 해도 똑같을 텐데. 5명을 둘러앉히든 6명을 둘러앉히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5명은 다 달라요. 그쵸? 선생님 한 명은 어떻게 할 건데요? 빈이라고 이름 줄게요. 빈자리. 빈자리에는 빈이라는 아이를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결국은 5명을 앉히긴 앉히는데 6명을 앉히는 거랑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6명을 원탁에 둘러칠 거다. 그런데 6명 중에서 1명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최초에 누군가를 앉히는 방법이 이게 2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 자리들이 구분이 현재 잘 안 되는데
구분이 되는 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의 개념이니까 최초에 누군가를 앉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들어갈 것이고, 누가 여기 앉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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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름이 생겨버리는 직순열 5팩토리알로 계산합니다. 5팩토리알이 120인가요? 거기다가 2배 하니까 답은 얼마? 240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깔끔하네요. 그렇죠? 답은 4번. 그 다음에 26번. 26번 보니까 집합 x가 있다. 3, 4, 5, 6, 7이네요. 그쵸?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센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어떤 조건인지 봤더니 x가 홀수면 fx도 홀수다. 그러니까 홀수는 홀수한테 화살을 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홀수가 아닌 놈들은 4와 6인가요? 그 놈들은 7이 쏜 놈보다 더 작은 놈을 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빨리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데, 홀수라는 말과 F7이라는 놈을 보고 두 놈한테 다 영향을 주는 게 있잖아. 7이잖아, 7. 그래서 7이 먼저 화살을 쏴주면 되겠네요. 3, 4, 5, 6, 7. 이쪽도 마찬가지로 3, 4, 5, 6, 7. 딱 쏘놓고 7이 누구를 쏘는지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7이 3을 똑 쏘잖아? 그러면 3보다 더 작은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7이 5를 쏠 때, 그리고 7이 누굴 쏠 때? 7을 쏠 때로 케이스를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7이 5를 쏴버리면요, 짝수. 이 짝수인 놈들은 5보다 작은 놈, 즉 3, 4를 쏴야 되니까 얘가 쏠 수 있는 거 2가지, 얘가 쏠 수 있는 것 또 2가지.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게 홀수 2놈인데, 이 2놈은 그냥 아무나 쏴도 돼요. 홀수만 쏘면 되겠죠. 홀수면 홀수를 쏘라고 했으니까. 홀수가 몇 개 있다? 이렇게 3개가 있다. 따라서 누구 쏠 거야? 셋 중 하나. 너도 누구 쏠 거야? 셋 중 하나. 이런 식으로 7이 5를 쏘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다가 해볼까? 7이 누굴 쏘는 경우? 그렇지. 7을 쏘는 경우는 여기 2와 4, 4와 6인 놈. 얘네들은 7보다 작은 하나, 둘, 셋, 넷. 넷 중 하나를 쏠 수 있겠죠? 넷 중 하나. 너도 누구? 넷 중 하나. 홀수는 그냥 무조건 3, 5, 7, 셋 중에 하나를 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요게 4구, 요게 얼마? 16이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 20. 20에다가 마저 9를 추가시켜주면 되니까 180이라는 깔끔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답을 내면 되겠네요. 뿅. 그 다음 27번. 27번은 이제 정수의 순서상 개수인데요. 3점 마지막 문제네요. 일단 문제에서 이렇게 절대값이 나와 있고 여기 앞에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0이 몇 개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 이게 0이 없으면 절대값을 벗길 때 부호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되고요. 0이 있으면 그놈은 그냥 0인 거니까 부호 결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0이 몇 개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B, C를 곱한 게 0은 절대 아니라고 했으니까 B와 C는 0이 아니거든? 그럼 0이 있다면 가능한 것이 얘가 0이 되는 경우와 얘가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A가 0인 경우에는요, 그냥 얘가 0으로 날아가 버리고요. 절대값 B, 절대값 C, 그놈이 5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0보다는 확실히 커야겠죠. 그쵸?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라는 개념이 1, 2, 3, 4, 5 몇 개? 5개가 필요하고, 그 5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그냥 뽑아도 되지만 여기에 갖다가 들어가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절대값 B와 절대값 C를 결정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 5개 중에서 2개를 뽑긴 뽑는데 같아도 되니까 중복을 허락해 H로 뽑아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그러면 뽑고 나면 결국 얘가 뭐 2다, 얘가 뭐 4다 이런 결과에 도달할 거고, 안에 있는 소문자 B의 부호를 결정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 하나,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 하나, 이렇게 깔끔하게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 컨비네이션으로 바뀌면서 이 둘이 더하면 7, 1 빼니까 6 컨비네이션 2는 15네요. 15에다가 4를 그대로 곱해주니까 60이라는 결과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뭐인 경우, 그치? 0이 아닌 경우. A가 0이 아니면 이제 절대값 A와 절대값 B, 절대값 C를 모두 다 정해줘야 되고요. 그놈이 5보다 작거나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0보다 크겠죠. 그럼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5개만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고, 세 놈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같아도 되고 같아도 되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골라준 다음에 결정 부호를 결정해줘야 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조심스럽게 진행해 줍니다. 컨비네이션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둘이 더하면 8, 1 빼니까 7, 거기다가 8을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 7 컨비네이션 3은 7호 35로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곱해주시면 8호 40, 3, 8에 24, 280이네요. 그쵸? 요 놈이랑 요 놈을 최종적으로 더해서 답은 얼마? 340이다. 이렇게 3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생각보다 공통보다 훨씬 쉽네요. 그렇죠? 공통을 조금 어렵게 출제한 모의고사였습니다. 뒤에 4점부터는 조금 요거보다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할만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바로 진행할게요. 자, 이번에 28번 확률과 통계 본격적인 4점 문제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서울 소재의 두 고등학교 AB가 있다. 3학년 학생 200명, 3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수능 수학 선택 과목을 조사를 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각각 200명씩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고,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일 때, 그 학생이, 왜 이렇게 만들었죠? A 고등학교 학생일 확률을 13분의 6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했네요. 일단 여기까지, 왜 이래? 여기까지 읽어주면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일 때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지를 해야 됩니다.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럼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은 애들이 90명, C명, A명, D명이니까 90 더하기 C 더하기 A 더하기 D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학생이 A 고등학교였다. 그 학생이 A 고등학교는 90과 C겠죠. 90 더하기 C 이렇게 써준 이 결과물이 얼마예요? 13분의 6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네. 조건부 해결 끝.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A 고등학교 학생일 때 그 학생이 기하를 선택하였을 확률을 P1. 그러니까 P1은 뭐냐면 일단 A 고등학교 학생이어야 된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 확률의 개념이지. 사건이 터진 거야. 그럼 A 고등학교 학생들만 보면서 기하를 선택해야 되니까 A 고등학교는 200명이고요. 그쵸? 기하를 선택한 사람은 C다. 이게 이제 P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이번엔 기하를 선택했대요. 그리고 그 학생이 A 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기하를 선택하면서 이게 아니라 기하를 선택했대. 이미 사건 터졌어. 그런 다음에 A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있으니까 P2라는 놈은 기하 선택했습니다. C 플러스 D. 네, A 고등학교. 그렇죠. C겠죠. 이게 이제 P2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관계식을 하나 줬네요. P1에다가 몇 배를 한 것이 4배를 한 것이 P2랑 똑같다. 여기다가 몇 배를 했더니 4배를 했더니 요 놈이랑 똑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C는 약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C 플러스 D라는 놈이 빠르게 약분을 해주면 5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아까 써놨던 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C와 D가 얼마가 돼요? 그렇죠? 50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둘이 더했을 때 얼마야? 140 더하기 A가 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놈은 90 더하기 이렇게 C가 되고 이제 13분의 6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데 아직까지 A와 C의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A와 C의 관계식은 어떻게 찾을까 봤더니 그런 게 없네요. 그냥 B와 C를 더한 것이 이렇게 가야겠지. B와 C를 더한 것이 200이고 90명이니까 몇 명? 110명.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아주 깔끔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또 뭐? A와 D를 더한 것이, 그렇지. A와 D를 더한 것이 60명이고 200명이니까 14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굳이 얘를, 굳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요거 가지고도 뭐 관계식 세울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식을 써주면, 지금 A와 D를 더한 게 140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렇게 더한 게 140. 요렇게 되니까, 그럼 보면 요거랑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얘를 뭐 t라고 할까? t라고. 그럼 140 더하기 t분의 t가 13분의 6이 돼야 되는데 계산하기 싫으네. 뭐 암산 안 될까요, 여러분? 암산? 안 되네요. 그냥 할게요. 그럼 요렇게 하면 13t라는 놈은 자, 요렇게 둘이 하면
6t 그리고 140 요거는 전개 안 할게요. 140과 6을 이렇게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이 여기로 넘어가면서 7t가 될 것이고요. 7t가 140 곱하기 6이니까 약분이 한번 되고 이렇게 깔끔하게 20과 6을 곱한 120이 완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쵸? 그래서 얘가 120이다. 그치? 그럼 120에서 6이 되려면 그쵸? 여기서 얘로 넘어갈 때 20을 곱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얘로 넘어갈 때 20을 곱해서 얼마를 만들어주면 된다? 260을 만들어주면 된다.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것은 120이네요. 그쵸? 그럼 C가 될 수 있는 값은 30. A가 될 수 있는 값은 120. 이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A와 C를 구할 수 있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A와 C 두 놈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해서 답은 얼마다? 그치? 150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조건 방류를 여러 개 설명을 해주고, 그치? 그냥 열심히 여러분 연산을 해가지고 최고로 예쁜 답을 빨리 만들어 보세요. 뭐 그런 문제였죠. 자, 이번에 29번입니다. 29번 보니까 순서쌍이 있네요. 순서쌍. A1, A2, A3, 뚜루루뚜뚜 A10. 그러니까 10개의 어떤 숫자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 이런 걸 순서쌍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근데 가족권을 보니까 이 A의 N이라는 놈은 0 또는 1이래요. 숫자들을 쭉 나열하긴 나열했는데 0이랑 1만 사용하겠다. 뭐 그런 뜻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열된 10개의 수들을 모두 다 더해봤더니 6이 된다. 그러면 1이 6개고 0이 4개라는 게 확정적이죠. 1이 몇 개다? 6개다. 그 다음 0이 몇 개다? 4개다. 이것이 확정적이네. 근데 마지막에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뭐냐면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6개와 0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먼저 분모에 깔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6팩토리알을 10팩토리알을 4팩토리알, 6팩토리알을 나눠도 좋고 아니면 그냥 컨비네이션의 개념을 써서 이런 식으로 분모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면 요게 뭔 뜻이냐? A의 1과 A의 2를 곱한 것 더하기 A의 2와 A의 3를 곱한 것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가서 A의 9, A의 10을 곱한 것 얘네들을 다 더했더니 이게 3이 된대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서 3이 돼야 되는데 구성된 숫자가 지금 0과 1밖에 없거든. 그러면 어떤 특정한 놈들 3놈이 1이 돼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1과 0밖에 없었으니까 0만 있으면 곱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0이 되겠죠. 그러면 1이 되려면 1과 1이 붙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1이라는 값을 낼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1과 1이 붙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1과 1이 붙었으면 좋겠다.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1과 1이 붙는 게 3개가 있어야 되는 거면 반대로 얘기하면 1과 1이 떨어져 있는 것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6개의 1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만 붙고 나머지는 떨어져라.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의 풀이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야. 네, 선생님은 지금 머릿속으로 드는 어떤 풀이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거를 좀 선택해서 풀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해보는 거야. 1 6개가 한번 붙어보자. 1 6개가 난리 나죠 이러면. 이렇게 점점점을 했어. 그러면 1 6개가 붙고 나머지 0이 한쪽에 다 몰려 있으면 이렇게 둘이 더하면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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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서 5가 되네요. 그럼 이러면 3이 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면 안 된다. 그러면 1이 극단적으로 6개 다 붙으면 안 되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이라는 놈끼리 서로 붙어있는 그룹이 이렇게 3그룹이 나올 때 요거 먼저 한번 해보자. 이렇게 3그룹이 나올 때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얼마야? 1 요것도 얼마야? 1 요것도 얼마야? 1 그러면 0을 이제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되겠죠? 0을 사이사이에 넣어줄 때 여기다가 넣을 수 없고요. 들어갈 수 있는 0이 이렇게 4군데가 되도록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1 3개가 붙을 수도 있거든? 그럼 1 3개가 붙으면 요 놈이 이제 1과 1을 더하는 개념이 돼서 얘가 2를 먹게 돼요. 그럼 나머지 1이라는 덩어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1만 더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1만 더 만들면 되니까 요런 거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 나머지 1은 따로 떨어져야 된다. 이런 개념을 써주면 되고요. 또 1, 1, 1, 1이 만약에 4개 붙어버리면 이미 여기서 뭘 먹었니? 그치? 3을 먹고 들어갔으니까 남아있는 1과 남아있는 1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거 말고 또 있나?
1이 1, 1 이렇게. 그 다음에 요런 거. 그 다음에 1이 5개 붙으면 일단 4 먹고 들어가니까 안 되겠죠. 그쵸? 1이 3개 붙은 경우, 그치? 그 다음에 1이 2개 붙은 경우. 요런 경우. 맞나요? 1이 2개 붙은 경우. 그쵸?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왜 붙었어? 10시 4가 되죠. 여기다 쓸게요. 그럼 이 경우 말고 없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0의 위치만 이제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0의 위치를 결정할 때 무조건 여기다가 0을 받고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쵸? 왜냐하면 얘네들 안에는 0이 있어야, 얘네들 안에는 0이 있어야 11, 11, 11이 구분되니까. 그쵸? 그러면 1을 먼저 박는 방법의 수가 3가지가 아니라 1가지죠. 미안. 1가지. 1, 2개, 1, 2개, 1, 2개를 먼저 나열하는 방법이 1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0을 먼저 넣고 시작해야 되니까 0을 먼저 넣어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0이 4개 있었으니까. 그쵸? 0이 4개 있었으니까 0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4자리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는 0의 개수를 A개라고 하고요. 여기 들어오는 0의 개수를 B개, 여기를 C개, 여기를 D개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여기다가 하나씩을 넣고 시작했으니까 이제 0이 2개만 더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A와 B와 C와 D를 더한 것이 이제 2개만 더 되도록 하는 그런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세주는 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었네요. 그쵸? 그러면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2개를 선택만 해주면 알아서 요 경우의 순서상을 셀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같은 원리로 얘는 어떨까, 얘는? 얘도 똑같이 하는 거지 뭐. 일단 얘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이 얘랑은 좀 달라요. 얘는 1, 2개, 1, 2개, 1, 2개가 붙어 다 똑같은 모양이니까 나열하는 방법이 1가지밖에 없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나열하는 방법이 서로 다 다른 놈들이니까 3팩토리알, 즉 6가지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고요. 얘랑 같은 원리로 뒤에다가 0을 박는 방법이 똑같이 같은 원리로 이렇게 4H라는 중복조합을 사용해주면 된다. 그럼 당연히 같은 원리로 얘 같은 경우에는 요 놈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3가지가 될 것이고 4H2라는 중복조합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툭 더하면 되니까 똑같이 4H가 있잖아. 그러면 1과 6과 3을 더하니까 10인가요? 10에다가 4H를 곱하면 되니까 10 곱하기 4H2를 분자에다가 톡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답이네요. 답 내볼까요? 10 컨비네이션 4라는 놈을 10, 9, 8, 7을 뭘로? 4, 3, 2, 1로 나누면 되고 10이라는 놈 써주시고 그 다음에 4H2라는 놈은 컨비네이션 2로 바뀌고 둘이 더하면 6, 1 빼니까 5. 그래서 바로 10이라는 결과에 도달을 하겠죠. 재빨리 약분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가 이렇게. 잘 가 됐죠? 그럼 남는 것이 3, 7에 21이랑 10만 남았으니까 21분의 10이라는 아주 귀여운 확률을 구했고요. 답을 깔끔하게 내라고 했어. 둘이 더하세요. 답은 얼마인가요? 31. 이렇게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뭐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요. 선생님은 지금 1을 먼저 박아놓고 시작을 한 건데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1을 먼저 6개를 쭉 놔둬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0이 어떻게 들어가시면 얘가 이렇게 3이 되는지 그런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확률가정계 30번 마지막 킬러 문제 되겠습니다. 빨간 구슬 2개, 검은 구슬 2개, 흰 구슬 12개. 구슬 문제네.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준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세요. 뭐 그런 얘기죠. 구슬을 1개도 못 받은 학생은 없다. 구슬 무조건 주고 시작할 거야. 근데 빨간 구슬을 받은 학생은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 같아. 빨간 구슬을 받은 학생은 검은 구슬을 적어도 1개 이상 받는다. 모든 학생은 받은 빨간 구슬과 검은 구슬의 개수의 합보다 받은 흰 구슬의 개수를 더 많이 줘야 된다. 흰 구슬 더 많이 줘야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빨간 구슬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2개밖에 없으니까 빨간 구슬을 먼저 주고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A라는 인간이 있고 B라는 인간이 있고 C라는 인간이 있는데 그냥 편하게 빨간 구슬을 A, 검은 구슬을 B, 흰 구슬을 C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죠? C는 필요 없겠지만 그러면 빨간 구슬 2개를 주는 방법이 일단 극단적으로 한 명한테 A를 다 주는 방법이 있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아서 주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 말고는 없겠지. 이 세상에는 이렇게 2가지 케이스밖에 없대요. 됐죠?
자, 그런데 빨간 구슬을 받은 학생은 검은 구슬을 적어도 1개 이상 받는다고 했으니까 얘를 주는 순간 검은 구슬 B를 하나를 일단 줘야 돼. 됐죠? 자, 그렇다고 검은 구슬을 여기다가 하나만 주고 문제를 풀 수 있냐? 또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검은 구슬을 얘가 하나만 받으면 얘가 3개의 공을 받게 되니까 흰 구슬은 얘보다 더 많은 구슬을 받게 되죠. 근데 얘가 B가 2개가 되면 더 많은 구슬을, B가 3개가 되면 더 많은 구슬을 주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 역시 B를 몇 개 갖는 경우, 하나 갖는 경우, 2개 갖는 경우, B 3개를 모두 다 갖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케이스를 나눠야겠네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경우는 얘네들이 검은 구슬을 검은 구슬을 하나씩을 먼저 받고 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얘가 이렇게 2개, 1개를 받는 경우가 있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나씩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첫 번째 요 경우 먼저 한번 해보자. 요 경우. 그러면 C를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검은 구슬 B를 하나만 썼으니까 검은 구슬을 2개 더 써야 됩니다. 그쵸? 그럼 검은 구슬을 2개 남겨놓고 있으니까 얘가 검은 구슬을 2개 둘 다 받고, 그쵸? 요렇게 하나씩만 받는 경우. 물론 안 받고 B 2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요 경우에서 그대로 곱하기 2만 해주면 되니까 요렇게 또 케이스를 또 분류를 할 수가 있네요. 이 범위 안에서 요렇게.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 첫 번째 경우라면 일단 B를 여기다 줄 수도 있고 여기다 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곱하기 2를 먼저 써야겠죠? 물론 A를 2개 주는 경우가 얘한테 줄 수도 있고 얘한테 줄 수도 있고 얘한테 줄 수도 있으니까 앞에다가 3을 또 곱해줄 수 있습니다. 입장은 굉장히 동등하니까. C는 공평하잖아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 첫 번째 경우 요거 한번 해보면요, 얘가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한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2개를 받았고 얘는 3개를 받았으니까 A가 받는, 그러니까 흰 공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A가 받는 흰 공의 개수를 대문자 A, B가 받는 흰 공의 개수를 대문자 B, C가 받는 흰 공의 개수를 대문자 C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다 더한 것이 일단은 12가 돼야 되는데요. 이미 얘네들은 3개의 공을 받았으니까 얘가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얘가 2개를 받았으니까 얘가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얘는 공을 안 받았으니까 무조건 하나를 주고 시작해야 돼요. 여기 구슬을 1개도 못 받은 학생은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고 나면 4개 주고 3개 주고 1개를 주면 총 8개를 먼저 주고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남아있는 공이 12개였는데 8개를 주니까 4개만 남을 거 아니죠? 그러면 3H4로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3H4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한번 해볼까? B를 주는 방법은 B 하나 주고 B 하나 주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근데 당연히 요거는 계속 따라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 경우를 풀 때는 먼저 얘가 3개니까 역시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유효하고요. 얘는 하나하나를 받았으니까 이번엔 얘가 2개 이상만 주면 되니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얘가 하나 줄이면서 얘를 하나 늘렸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또 8개를 먼저 주고 시작해야 되는 개념이거든. 그러면 4개만 더 처리하면 되니까 똑같이 뒤에도 3H4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쵸? 그 다음에 A 2개를 주고 B 2개를 줬어. 그러면 여기다가는 더 이상 B를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B를 하나 더 처리해야 되니까 B를 주는 방법이 여기다 줄 수도 있고 여기다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역시 3 곱하기 B를 주는 방법 2가지 써주시고요. 그럼 얘는 지금 구슬을 잘 봐. 4개가 있으니까 얘가 몇 개로 늘어나고 5개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얘는 1개가 있으니까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얘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5개, 2개, 1개인데 또 8개잖아. 또 8개. 그치? 그럼 공 4개만 또 처리하면 되니까 또 뒤에 3H4가 들어가는 아주 똑같은 연산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B 3개를 다 줘버리면 A가 2개, 3개니까 총 6개의 공을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6개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8개의 공을 먼저 주고 시작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도 요 경우에도 3 곱하기 2는 B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한 가지죠. 그 다음 뒤에가 3H4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계속 3H4가 똑같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되게 좀
좋네요. 어떤 경우든 다 계속 3H4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마지막 케이스 요것만 해보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A를 먼저 하나씩 주는 방법이 세 가지겠죠. 그쵸? 근데 요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여기다 써보자. A, B, C 써놓을게요. 다 더해서 12가 되는 상황을 또 만들면 돼요. 자, 그런데 B 하나를 여기다 줄 수도 있고, B 하나를 여기다 줄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두 가지가 또 들어가고. 그럼 얘는 이제 공이 3개가 됐고요. 그럼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얘는 공이 2개가 됐으니까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8개를 먼저 주고 시작해야 되니까 이 뒤에가 또 3H4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B를 하나씩 주는 경우는, 그쵸? 3 곱하기 B를 하나씩 주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을 것이고요. 얘는 공이 A와 B니까 3개 이상이어야 되고, A, B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개 이상이어야 되고, 얘는 이렇게 B 하나니까 2개 이상을 이렇게 줘야겠네요. 그쵸? 이렇게 다 주고 났더니 또 마찬가지로 몇 개? 8개를 또 처리했지? 그러니까 답은 또 마찬가지로 3H4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제 이걸 다 더하면 최종적인 답이 만들어질 건데, 해보면 6 3이 또 다 똑같잖아. 3이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더할게요. 3, 5, 6, 이씨 9죠, 9. 그래 놓고 3H 얼마? 그렇지. 4를 해주면 답이겠죠. 계산, 마지막 계산입니다. 컨비네이션 4고 둘이 더하면 7인데 1 빼니까 6. 사람들이 6 컨비네이션 4를 6 컨비네이션 2라고 얘기하고요. 6 컨비네이션 2는 15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 수 있고, 3, 9, 27입니다. 그대로 곱하기 연산을 해주면 5, 7에 35, 5, 20. 그리고 여기다가 27을 그대로 추가시키면 4, 0, 5라는 아주 깔끔한 405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공 세는 문제, 공을 나눠주는 문제, 전형적인 30번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30번 문제고, 이게 수능에 그대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30번에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확통 30번까지 듣느라 고생했고요. 앞에 공통 문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 정도 난이도로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셔서 6월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